버티는 것도 작전이다. 물 맺힌 거야? 학교? 스스로 명품 브랜드 디자이너를 데려와요. 다른 여자 좋아했던 적은요? 그날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은 한국에 돌아오기 전까진 아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서지우가 디자이너 벨라진 영입을 고민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경도는 지우를 위해 동훈일보 진한경 부장을 통해 그녀의 근황을 알아봅니다. 스페인 말라가에서 휴가 중인 벨라진. 숙소는 1층에 작은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 5층 건물 꼭대기. 단서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우는 절차에 얽매이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 확인하는 쪽. 그 판단은 늘 빠르고 과감했죠. 두 사람은 곧바로 스페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지도를 펼쳤다 접었다를 반복하며 두 사람은 말라가의 골목을 헤맸습니다. 마침내 조건과 일치하는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벨라진은 다음 날 도착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지우와 경도는 시내를 둘러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였습니다. 경도가 집어든 스카프를 두고 벨라진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지우가 스카프의 브랜드와 컬렉션을 정확히 짚어내자 벨라진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지우를 먼저 알아보고 다가온 그 여자, 바로 벨라진이었습니다. 편집장 김가을과의 통화로 벨라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동훈일보의 에이스 기자 경도와 자림 어페럴의 서지우가 자신을 만나러 왔다는 것을 말이죠. 자림 어페럴은 벨라진에게 특별한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휴가 중에 이어지는 수많은 계약 시도 중 하나. 하지만 약속도 없이 기자와 함께 직접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대체 무엇을 믿고 여기까지 온 걸까? 벨라진은 직감했습니다. 이 만남은 조건을 제시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확인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우의 감각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첫 만남 자체가 썩 편안한 것은 아니었죠. 벨라진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우와 경도는 이 만남이 실패로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죠. 지우는 이미 임원들 앞에서 기존 브랜드를 정리하고 새로운 명품 라인을 직접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벨라진의 숙소 앞에 쭈그리고 앉아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다림 역시 하나의 선택이고 버티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밤이 깊어질 무렵 벨라진이 숙소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계약 일정도 없이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보통은 거절당하면 돌아가기 마련이니까요. 이들이 여기까지 와서 버티고 있다는 건 자기들이 믿는 방향을 증명하고 싶다는 뜻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벨라진은 저녁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벨라진은 일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디자이너에게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되는가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두 사람의 관계와 지금까지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별과 재회의 반복, 서로를 놓지 못했던 선택들,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흥미로웠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경도와 지우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벨라진만이 잔을 비우기 시작했죠. 그 자리는 벨라진에게 조건보다 사람의 태도를 보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취기가 오른 벨라진이 경도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여자 좋아했던 적은요? 경도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저으며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벨라진은 점점 몸을 가누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정말 취한 건지 아니면 그런 척하는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경도는 결국 그녀를 업고 5층 계단을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우는 눈물 맺힌 거냐며 웃으며 농담을 던지죠. 다음 날 벨라진은 전날의 일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휴가가 끝나면 한국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직접적인 계약 약속은 아니었지만 해외 톱 디자이너가 아무 계약도 없이 자기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한국에 온다는 것.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직접 확인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는 의미였죠. 협업 가능성의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스페인에서의 성과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균열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사 매각을 준비하던 강민우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서지우였습니다. 강민우는 사람을 시켜 서지우의 동선을 조용히 감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도와 함께 공항으로 향하는 장면을 포착하게 됩니다. 함께 출국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의심을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강민우는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조진원을 떠올렸습니다. 진원은 이혼 이후에도 서지호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상태였죠. 둘이 짜고 자신을 이용했다고 억울해했고 다시 재결합하고 싶다는 말을 강민우에게 털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강민우는 그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조진원의 감정은 순식간에 분노로 치달았죠. 강민우는 그 모습을 지켜볼 뿐 부추기지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단 하나, 조진원이 스스로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사고를 치든 그 결과는 결국 서지호를 흔드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진원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감정이 이성을 앞서 움직이는 상태였습니다. 조진원은 지우와 경도의 과거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함께 살았던 시간과 출국의 목적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했죠. 출장은 도피로 바뀌었고 업무는 밀회로 포장되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는 오래전부터 이어진 불륜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혹은 언론과 회사 그리고 가족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 일가의 사생활이라는 프레임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혼 전부터 이어진 관계였다는 의혹, 자신을 이용해 이혼을 정리했다는 주장, 조진원이 흘린 말들은 이미 하나의 이야기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진실보다 의혹에 반응합니다. 주주와 언론은 사실 확인보다 자극적인 그림에 먼저 흔들렸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 일가의 사생활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진 셈이었습니다. 그 무렵 동훈일보 내부에서는 이미 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진한경 부장이 막을 수 있는 건 막았지만 이야기는 결국 타사에서 더 자극적인 형태로 터져나왔습니다. 조진원은 그저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낀 감정에 충실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서지호 한 사람을 넘어 회사 전체를 흔드는 파장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돌아온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희망이 아니라 폭풍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던 도전이 치명적인 스캔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과연 경도와 지우는 이 상황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